자,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작품을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 작품은 우리 뭐 고1 교과서, 고2 교과서 여기저기에 실려 있는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드라마로도 있고 또 시나리오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영화로도 제작이 됐고 드라마로도 제작이 된 그런 작품이고요. 이게 이제 그 노희경이라는 작가인데 되게 유명한 드라마 작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은 봤을 수도 있는 작가인데 뭐 근래에는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해서 한지민이 나왔던 드라마도 있었고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뭐 공효진 조인성 나왔던 드라마도 있었고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드라마 작가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봤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드라마의 약간 이런 내용 같은 게 되게 유명한 작가고요. 그래서 이 작가의 이제 좀 예전 작품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거고 자 여러분 쌤이 늘 여기 오른쪽에 작품을 읽는 어느 정도의 방법을 좀 넣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목을 보면 제목이 좀 특이하죠. 어떤 면에서 특이해? 보통은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건 긍정적인 수식어로 쓰이는데 이별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조금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잖아요. 한마디로 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묶여서 제목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에서 이미 제목에서 역설적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열심히 봐야겠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작품의 어떤 우리 갈래 같은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쌤이 금방 언급한 것처럼 이 작품은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고요. 동명의 드라마 대본도 있다라고 했죠.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극갈래에 들어가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 극갈래를 자주 배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극갈래가 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극갈래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술자가 없이 진행이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서술자 없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영화를 하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배우들이 연기한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해설해 주거나 이런 작가가 나와서 얘기를 해 주거나 이런 장면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술자가 없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보여주는 문학이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소설은 말하는 문학이거든요. 서술자가. 근데 이런 극갈래는 보여주는 문학. 그래서 중요한 게 행동과 대사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시나리오, 영화의 대본을 보는 거여서 배우들이 실제 연기할 때 이런 것들을 봐서 이제 대본을 외우고 이러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극갈래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봐야 될 게 대화와 지시문, 해설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지시문이라는 거는 괄호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지시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행동 지시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대 지시문, 연출 지시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행동 지시문은 배우들이 이걸 보고 이제 몸짓, 어떤 행동 연기를 한다라고 보면 되고 연출 지시문은 이제 이거를 찍을 때, 촬영할 때 무엇을 참고하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극갈래를 자주 배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작품은 이제 제재가 어느 가족인데요. 이 가족은 어머니가 말기 암에 걸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기 암에 걸린 엄마가 있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걸 통해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건 뭐겠어, 그쵸? 가족들의 사랑. 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 요약이 있고요. 50대 가정주부인 인희, 이 사람이 바로 그 엄마이자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남편 정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의사예요. 하지만 의료사고로 개인 병원을 정리한 지 지금 월급 의사, 페이닥터라고 하죠. 일하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중증 치매 환자예요. 어우, 힘들겠죠? 다 큰 자식들도 2명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요. 언제나 위태위태하기만 하다. 평생 온 가족의 치닥거리를 도맡으면서도 전원주택을 꿈꾸며 바쁘게 살아온 그녀. 자, 여러분 전원주택은 인희, 그녀는 인희입니다. 인희의 어떤 꿈, 이상,
희망 이런 거였어요. 오줌 소태가 심해져 어느 날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들르는데 하고 이제 암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남편은 사고 쳤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금 치매 환자로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요. 자식들도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여기서 불완전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불완전한 가족의 모습이 드러나죠. 자식이 2명이 있는데요. 딸하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딸은 이런 말이 조금 우리 친구들한테 그렇지만 불륜을 하고 있어요. 유부남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있고요. 아들은 재수생이에요. 물론 재수생이 엄청나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가족에게는 이제 좀 나름 걱정이 되는 상황이겠죠. 그쵸? 그래서 불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는데 원래는 이니만이 좀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이니도 병에 걸려서 이제 모두가 불완전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들어가 봅시다. 씬 넘버 39번 이렇게 읽습니다. 씬 넘버라고 읽으면 돼요. S샵은. 자,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시나리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나리오의 특징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한 장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39번째 장면이고요. 이렇게 시나리오는 장면 번호 옆에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을 모두 알려주기 때문에 소설보다 쉽죠. 어떤 점이 쉬워요? 소설은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시나리오는 씬 넘버 옆에만 보면은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경에 있어서는. 자, 정철은 출구 쪽을 보면 이니를 초조한 낯빛으로 기다리고 있고 이니는 정철 찾으며 고개를 쭉 빼면 정철이 이니 옆으로 와서 툭 하고 친다. 이런 거 보고 이제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겠죠. 자, 지금 정철이 초조한 낯빛으로 이니를 기다리는 이유는요. 정철만 지금 이니의 병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정철은 이니의 병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아직 이니한테 말을 안 한 상태예요. 정철 왜 이렇게 늦어? 뭐가 좋아 서둘러요? 가 하고 말하는데 그래도 자기 와이프가 아픈 것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퉁퉁대나 한다면은 정철은 원래 평소에 살갑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이프가 아픈 거를 알았지만 이게 뭐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겠어요. 그쵸? 그래서 평소에 좀 살갑지 못하고 다정하지 못하니까 틱틱대는 거죠. 자, 장면이 바뀌었죠. 씬 넘버 4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장면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장면 전환을 되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번호만 바뀌면은 장면이 바뀌었네 라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소설은 생각보다 빡세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 꼼꼼히 파악을 해야 되니까. 옆 진료실에서 정철과 낮은 목소리로 얘기 중인 장 박사. 정철의 이제 친구인 의사입니다. 얼굴이 그게 뭐야? 검사 처음부터 다시 해줘. 윤 박사가 보낸 거 다 잊어버리고. 즉 이미 다른 데서 검사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이 암을 이제 진단받은 서류를 말하는 거죠. 암 진단 결과 무시하고 다시 해줘. 왜?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친구를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는데 옷을 갈아입은 이니 간호사와 함께 커튼 열고 나온다. 장 박사가 재수씨 힘들죠?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냥 난 약이나 주면 좋겠구만. 이쁘니까 잘해주려고 그러지. 검사실 2층인가? 급하긴 이제 검사에서 빠진 거랑 어제죠? 어제 검사에서 빠진 거랑 미흡한 거 다시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니가 검사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왔죠. 소변 많이 불편해요. 그러네요. 얼마나? 오늘은 배만 뒤틀리고 한 번도 안 나오네. 빨리빨리 검사하자고. 주영 엄마 잘 있죠? 갱년기라서 골골해요. 라고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주영 엄마는 이제 그 장 박사의 아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부부끼리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나 봐요. 그쵸? 그래서 아내는 잘 지내요? 라고 안부를 지금 건네면서 지금 약간 스몰 토크 정도인 거죠. 검사하면서. 자, 씬 넘버 41번은 대학병원 로비로 나왔고요. 이니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있어요. 왜요?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자, 이니는 아파서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심전도 검사도 하고 MRI 검사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정철과 장 박사는 다른 한쪽에서 화면을 보는데 모두 표정이 안 좋아요. 둘 다 의사잖아요. 그쵸? 즉 병의 어떤 심각성이 표정을 통해 드러나고 있죠.
자, 씬 넘버 42번으로 왔습니다. 장 박사가 여러 모니터를 살펴보며 정철의 안색을 살피고 수술 못해 라고 말을 하네요. 즉 그만큼 위중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라고 물어보니까 알잖아 라고 하면서 너도 의사니까 안다는 거죠. 내가 뭘 알아. 명의라고 소문난 넌 알지. 나 같은 돌팔이 의사가 뭘 알아. 나 위험을 위궤양이라고 맹장을 장염으로 판정한 적도 있어. 난 몰라. 창피한 소리지만 내일 모레면 아래 것들한테 밀려. 30년 의사질도 그만이야 나.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 나 지금 그만둔다. 나 지금부터 의사 아니야. 그러니까 찬찬히 알아듣게 설명해 라고 해서 자 지금 여기를 보면 여러분 나 같은 돌팔이 의사가 뭘 알아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돌팔이라는 게 우리가 약간 좀 실력이 없는 사람을 뜻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왜 정철이 자기 비하를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철의 자기 비하죠. 나 돌팔이야 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약간 죄책감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죄책감? 그쵸 여러분 자기가 의사인데 와이프가 이렇게까지 아프도록 몰랐던 거예요. 암이 말기가 되도록 하나도 눈치를 못 챘다는 거에서 지금 죄책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 그게 의사가 할 소리야 임마? 사람 목숨 놓고 가라 그럼 끝나 이 자식아 하면서 화를 막 내죠. 수술 도움도 안 돼. 여기저기 부어서 엉망이야. 잘못하면 더 크게 번져 라고 해서 수술도 하기 어려운 상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너 왜 그렇게 말이 쉬워? 남편이 의사란 작자인데 손아랑 까딱 안고 전화만 보고 산 여자한테 한마디로 너 끝장났어 옆에 내가 그렇게 말하라고? 난 못해. 배 열고 직접 보기 전에는 못해 라고 막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너무 슬퍼서 그러는 거죠. 진짜 친구에게 막 화를 낸다기보단 정말 그냥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좌절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정철의 좌절감의 표현인 거예요. 자, 어떤 점에서 좌절하고 있어? 그쵸. 남편으로서도 의사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남편으로서도 의사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어떤 무력감 같은 게 느껴지겠죠. 그 무력감에서 좌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아파 참는 것뿐이야 분명 아파 그리고 수술하면은 이니 씨가 더 힘들어 라고 하면서 정철이 막 차트판에 불을 켜고 그래 나도 의사야 이게 이렇게 큰 아래를 누르고 있는데 소변 볼 때마다 죽은 맛이 되고 하루가 다르게 더 심할 거야 자각은 죽는다는 통보니까 곧 죽겠지 죽을 때 죽더라도 이건 떼낼 수 있어 숨통이나 틔우자고 일주일만이라도 더 그것만이라도 해주자고 라고 해서 자 숨통을 틔우자는 게 뭐야 고통이라도 줄여주자라는 거예요 자기도 완치 같은 거 안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라도 줄여주고 싶은 어떤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남편으로서 너무 속상해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또 장면이 바뀌면서 병원 앞 버스 정류장으로 나왔어요. 인희는 씩씩대면서 걸어가고요. 정철은 성큼성큼 쫓아와서 자기 쪽으로 돌려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은 나중에 저도 내 아픈 사람이 어디가? 라고 했더니 어머니 그 집서 겨울 나기 힘들다고 몇 번을 말해 라고 얘기를 하죠. 즉 봐봐. 정철은 아픈 아내가 이제 막 집을 신경 쓰니까 그 전원주택을 짓고 있잖아요. 그걸 신경 쓰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인희는 자기 병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 어머니가 그 집서 겨울 나기 힘들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인희는 자기가 아픈 것보다 어머니의 어떤 불편을 더 크게 여기는 거죠. 시어머니예요. 그쵸? 자기 어머니가 아니고. 즉 여기서 약간 인희의 어떤 희생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늘상 이렇게 늘 가족을 배려하며 살았던 거야, 인희는. 자기가 아픈 것보다 자기가 힘든 것보다 가족이 힘든 걸 더 신경 쓰며 살았던 거죠. 진즉에 좀 걱정하지. 젊어서 애 낳을 때도 옆에 없던 사람이 병원 가야 일도 안 하고 월급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인희는 평상시에 이제 사는 내내 남편이 늘 이렇게 다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정철의 무심함이 인희의 대사를 통해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출산할 때도 남편이 옆에 없었다는 거야. 따라가서 다시 팔을 잡고 막 택시를 세우네요. 버스 놔두고 무슨 택시 돈이 썩어나? 라고 얘기를 하죠. 즉 인희는 평상시에도 약간 검소하게 살아왔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남편이 이제 의사지만 그쵸? 죽을 병도 아닌데 라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아직도 인희는 자기 병을 모르고 있죠. 여러분 이런 부분은 문제 많이 나옵니다. 즉 인희는 아직 병을 몰라요. 병명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조금 아프고 좀 이제 부었나? 뭐 염증이라도 있나?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병명을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고요. 남편도 아내가 충격받을까봐 지금 말을 안 한 거죠. 내가 걱정되면 근덕이한테나 가보던가. 근덕이는 이제 인희의 남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정철 입장에서는 처남이겠죠? 내가 엄마가 있냐 아버지가 있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즉 인희는 이제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가족이라고는 이제 처남과 결혼해서 만든 가족밖에 없는 거죠. 정철이 보기만 해요. 여러분, 왜 보기만 해요? 요즘 친구들이 이런 게 제일 약하죠. 보기만 하는 이유가 그냥 복합적인 감정인 거야. 그쵸? 굉장히 복합적인데, 뭐 예를 들면 미안함도 있을 거고, 안쓰러움도 있을 거고, 답답함도 있을 거고, 그쵸? 아프다고 말도 못하겠고, 근데 막 지금 집 보러 간다고 하니까 막 답답은 하고 이런 거겠죠? 자, 이제 버스를 타면서 오늘 술 먹지 마 라고 하고 이제 타고 가네요. 자, 씬넘버 44번은 이번에는 전원주택 앞으로 왔어요. 인희는 김 소장의 차로 집 앞에 멈춰서고 가로등 켜있고 아직은 완공이 안 된 상태네요. 인희는 내리고선 집을 설레는 마음으로 둘러보며 뿌듯해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인희는 이 전원주택이 꿈이었잖아요. 그쵸? 인희의 꿈이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막 지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막 뿌듯한 거죠. 자, 이제 중약이 좀 됐습니다. 검사 결과 인희는 자궁암 말기로 판명되고 수술도 실패한다. 예고된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편 자신이 죽은 후에 식구들을 걱정하는 인희. 제일 걱정되는 사람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다. 자식들에게는 끝까지 병을 숨기려고 했으나 결국 막내까지 알게 된다. 자, 씬넘버 142번으로 갑니다. 인희의 집이고요. 할머니 방이에요. 정수는 가족들을 번갈아 보면서 멍해지다가 펄쩍 뛰고 웃는다. 정철은 창 쪽으로 시선을 외면하고 있다. 여러분, 정수가 아들이에요. 그 재수생 아들이죠. 엄마 왜 그래? 엄마 아파? 엄마 왜 죽어? 아빠, 누나 말해. 내가 모르는 게 뭐야? 라고 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넌 언제부터 한 거야? 언제부터 한 거냐고. 나만 모르냐고. 아니, 이놈의 남동생들은 왜 이렇게 누나한테 너라고 그럴까요? 그쵸? 정수야, 그런 거야? 이러지 마. 라면서 막 지금 이제 정수가 막내 아들이죠. 아들이 엄마가 아픈 걸 알고 되게 슬퍼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 의사인데 왜 엄마 아파? 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울고 있죠. 연수와 정철이 정수를 인희에게서 떼어내면 인희가 아까부터 끄끄 목울음을 울다가 기어이 터진다. 즉 여러분, 그러니까 인희가 슬픔을 막 참고 있다가 터지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슬픔을 등장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죠. 이게 이제 극갈래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는 서술을 해주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극갈래는 등장인물이 행동, 연기를 함으로써 이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엄마도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쵸? 이렇게 자식들 놓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인희가 못 참겠는지 방을 뛰쳐나가 벽에 주저앉으면서 속 얘기를 막 해요. 나도 살고 싶어. 죽으면 천국 지옥 있다는데 지옥 갈까봐 무섭고 앞으로 얼마나 더 아파야 되는지 너무 무서워. 죽을 때도 많이 아플까? 정수 대학 들어가는 것만 봤으면 좋겠어. 재수생이니까요. 그쵸? 아니, 연수 결혼하는 것만 보고, 아니 정수 애 낳는 것만 보고, 내 새끼도 이렇게 이쁜데 손주들은 얼마나 이쁠까? 나 벌 받나 봐. 너무 힘들 땐 어머니 언제 돌아가실까 생각했는데 정수 처음 사고 났을 때 보청기 끼고라도 들을 수만 있으면 내 통장 전부 다 내놓겠다고, 평생 봉사하겠다고 살겠다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못 지키고, 그래서 나 벌 받나 봐 하면서 막 울죠. 그러니까 그 정수라는 이제 캐릭터는 재수생이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 사고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이제 뭐 귀를 평생 못 들을 뻔 했다가 지금은 보청기를 통해서 듣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약간 불완전한 가족을 보여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엄마가 막 너무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가족들도 되게 마음이 찢어지겠죠. 저마다 선 자리에서 저마다 작게 크게 우는 가족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자, 씬넘버 143번, 그쵸? 정철은 소파에 앉아있고 정수는 그 앞으로 서성대고 연수는 화장실 문 밖에 서있고, 지금 그리고 이제 씬넘버 144로 또 넘어왔네요. 할머니가 변기 위에 물을 뒤집어 쓴 채로 앉아있고 인희는 할머니 발에 비누칠을 해서 씻기고 있다.
어머니 나 없으면 이제 똥 아무데나 누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시어머니죠. 이제 치매 환자다 보니까 이제 막 그 대변을 못 가리는 거예요. 안 그러실 거지? 오늘은 내가 놀라게 해서 그런 거지? 이제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서 자, 솔직히 여러분 봐봐. 이렇게 시어머니가 치매 걸려가지고 막 대변 아무데나 보고 여기저기 다 묻히고 이러면 솔직히 답답할 거 아니에요. 아픈 거 알면서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되게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진짜 이니가 얼마나 가족들에게 잘해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할머니는 가만히 있고 이제 이니는 씻겨주는 장면이고요. 씬 넘버 145 또 한 번 장면이 전환되고 거실입니다. 자, 연수가 딸이죠. 엄마 하고 부르는데 화장실에 이니는 대답이 없고 연수는 심란하게 아빠를 보고 소파에 앉은 정철은 창밖 보면서 담배 피우고 정수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웅얼웅얼 넋두리를 쏟는다 라고 해서 여러분 자 이런 부분이 바로 등장인물의 어떤 행동을 통해 심리를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모두 다 엄마를 걱정하고 있고 속상해하고 있고 되게 이제 심란한 그런 느낌이 나타나죠. 아빠 대학 발표 때까지만 해도 엄마 살게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아빠도 그러고 싶죠. 그쵸? 저 대학 가면 알바할 거예요. 술도 안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다닐 자신 있어요. 진짜 그러지. 그쵸? 이놈의 자식. 그쵸? 아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못 보내요. 너무 미안해서 라고 해서 지금 얘는 맨날 엄마 속만 썩인 게 지금 이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엄마 있을 때 잘할 걸. 그쵸? 여러분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는 안 돼요. 미안해서 죄송해서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울고 있죠. 자, 씬 넘버 146번 이니의 집 화장실이고요. 이니가 할머니에게 새 속옷, 내복을 갈아입혀주고 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자 이렇게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그런 상태인 거죠. 좋아? 라고 물어보면서 개운하지 물어보고 지금 이니가 눈물을 참고 재견해하면서 이렇게 입으니까 꼭 새색시 같네. 그 유명한 남대문 여장부. 시아버님 다 늙어 겨우 북에 둔 정인 있고 어머니한테 정부치나 했더니 중풍으로 누워 고생만 시키다 훌쩍 떠나고 평생 외로움에 우리 서로 잘 통했는데 어머니 나 먼저 가 있을게 빨리 와 라고 얘기를 하죠. 어딜 가요 그쵸? 그치 어디 간다는 거야. 죽는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름 이니는 자신의 죽음을 이제 뭔가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 먼저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나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빨리 와 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여러분 어디로 빨리 오라는 거야. 저승으로 빨리 오라는 거죠. 그럼 엄마한테 빨리 죽어 이러는 건데 왜 그러겠어요. 그쵸? 이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자기가 없으면 챙겨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씬 넘버 147번은 이니의 집이고요. 이제 정수의 방입니다. 그쵸? 이니 정수의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정수는 이니를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모니터에는 사이버 대학 창이 떠있다. 느릿느릿 마우스를 눌러 입학수속을 밟고 있다. 쥐라서 그런가 잘 안 잡히네. 이 쥐는 이제 그 마우스 말하는 거예요. 그쵸? 컴퓨터 마우스. 같이 잡아줄까? 됐어 혼자 해볼게. 엄마 실은 나 의대 말고 미대 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빠가 의사니까 이제 아들도 의사를 좀 만들고 싶었나 보죠. 그쵸? 그래 이니는 자꾸만 머리 모양이며 얼굴이며 신경을 쓴다. 머리 괜찮아? 잠차차 좀 부었는데 이뻐. 주름은 좀 빼주라. 어느새 수속이 완료된 화면. 됐어? 우리 엄마도 이제 신입생? 근데 입학식이 3월이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엄마 이제 대학을 안 다녀봤나 보죠. 그쵸? 그래서 이니가 이제 사이버 대학교에 지금 접수를 한 거고 입학식 이 3월이니까 이제 이니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또 중요하게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니의 병세가 점점 나빠지는 동안 전원주택이 완성되고 정철과 연수는 이니를 위해 집을 예쁘게 단정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보내는 새집에서의 첫날이라고 씬 넘버 113번 전원주택의 몽타주 기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무조건 출제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몽타주는 촬영 기법의 일종인데 미리 찍어 놓은 것들을 이어 붙이는 그런 촬영 기법이에요. 그래서 장면들을 주르르륵 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장면의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약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몽타주 기법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은 좀 속도감 있게 다른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죠. 다양한 장면을
보여주고자 하는 방식이다. 이건 잘 정리합시다. 그래서 보니까 전원주택에서 지금 인이와 정철이 행복하게 뭔가 약간 좀 일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해 보이는 한편 인이는 지금 죽을 먹는 것도 되게 힘든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요. 일상적인 행복을 느끼는 인이와 힘들어하는 인이가 교차되고 있죠.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뭔가 약간 좀 마음이 되게 안 좋겠죠. 저렇게 행복해 하는데 곧 죽는다는 사실에. 자, 씬 넘버 166 전원주택의 거실이고요. 정철이 땀을 뻘뻘 흘리며 비디오 케이블 잭과 단자에 이리저리 꽂아본다. 나중에 정수 오면 시켜 했더니 이제 화면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해냈다고 막 우쭐하게 막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오디오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쵸? 아, 여러분 비디오를 켰는데 화면은 나오는데 오디오는 안 나와. 여러분 이런 것도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오디오가 나오지 않는 비디오를 통해 이 인인의 가족이 아까 쌤이 말했잖아요. 불완전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고 이제 인이만이 조금 온전한 그런 상태로 살아오고 있었는데 인이마저 이제 암 말기라는 불치병에 걸림으로써 집안의 모든 사람이 이제 좀 불구한 불완전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디오 같은 부분은 약간 이런 불완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인이 눈치를 보면서 이모콘으로 세팅을 바꾸지만 여전히 소리가 안 나오죠. 괜찮아, 자막 있잖아. 당신 바빠서 나 혼자 몇 번을 받게. 그러니까 인이는 평생 외롭게 좀 지냈던 게 좀 느껴지죠. 대꾸 없이 나가는 정철이 기타를 들고 와서 막 기타를 쳐주네요. 그쵸? 자, 씬 넘버 167번은요. 전원주택 침실입니다. 인이는 침대에 수줍게 누워있고 정철이 속옷 차림으로 이불 속으로 들어온다. 여보, 나 소원 있어. 뭐? 나 무덤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죠. 언젠 답답해서 싫다고 화장해달라며 우리 엄마 화장하니까 별로더라. 남한강에 뿌렸는데 하도 오래되니까 여기 뿌렸는지 저기 뿌렸는지 기억도 없고 여기 가서 울다 저기 가서 울다 꼭 미친 사람처럼 당신하고 애들은 그러지 말라고 라고 얘기하죠. 자, 지금 보면요. 인이는 원래는 무덤을 안 만들고 화장해달라는 게 인이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을 해달라는 이유는 뭐냐면 평생을 가족들 뒤치다꺼리하면서 살다 보니까 죽어서만큼은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죽어서는 이제 여기저기 떠돌겠다, 화장해줘 라고 했는데 무덤으로 지금 이유를 바꾼 이유가, 그러니까 무덤으로 바꾼 이유가 이제 그거죠. 죽은 뒤에 가족들이 걱정돼서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을 해봤더니 어디다 뿌렸는지 기억이 안 나서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했던 게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자기를 뿌려놓고 그럴까봐 걱정돼서 그냥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자, 당신 나 없어도 괜찮지? 잔소리도 안 하고 좋지 뭐. 그냥 한 맘에도 없는 말이죠. 나 보고 싶을 거는 같아? 등 끄덕끄덕해요. 언제 어느 때 보고 싶을 것 같아 했더니 넥타이 맬 때, 맛없는 된장국 먹을 때,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술 먹을 때, 술 깰 때, 잠자리 볼 때, 잘 때, 잠 깰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 망령 부릴 때, 연수 시집 갈 때, 정수 대학 갈 때, 그놈 졸업할 때, 설날 지짐이 할 때, 추석날 송편 빚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라고 지금 정철이 말하는 모든 장면이 여러분 특별한 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들도 있잖아요. 즉 사소한 이런 일상을 나열함으로써 인이의 빈자리가 매우 클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인이의 빈자리가 매우 클 거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모든 순간에 생각이 날 거다라는 거죠. 당신 빨리 와. 나 심심하지 않게. 또 죽으라고 하네요. 그쵸? 여보 나 이쁘면 뽀뽀나 한번 해줘라. 그래서 정철은 입을 맞춰주고 두 사람이 함께 안고 울고 했대요. 정말 고마웠어 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날 168번이네요. 연수, 정수, 선혜는 잠들어 있고 할머니는 여전히 숨바꼭질 중이래요. 여러분 할머니는 이제 치매 환자니까 이런 게 치매 증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할머니가 노래를 불러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씨.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우리 친구들 모르겠죠? 이니가 어디 있나 여기저기 찾다가 문득 이니 방을 열면 그곳은 전원주택의 온실이다. 놀란 할머니가 앞으로 집에서 가져온 꽃무더기를 바라보며 혼자 앉아있는 이니의 뒷모습이 보인다.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할머니 서서히 다가서더니 문득 상처난 데 입김을 불어주는 듯 호호해준다. 순간 백만송이 꽃가루가 흩날리는 눈송이처럼 온실 넘어 새벽 안개 속으로 피어오른다. 여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니가 죽은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니의 죽음을 조금 이제 너무 구체적이지 않게 표현을 한 거죠. 이니의 죽음을 몽환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막 사람 죽는 장면 너무 자세히 보여주고 이러면 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감정 소모가 있고 여러분 이 드라마나 영화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암 환자의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어. 그래서 예전에 한동안 막 드라마에서 암이나 백혈병 같은 게 소재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환우의 가족들이 막 이렇게 항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맨날 그런 걸 죽는 장면을 보여주냐. 이거는 환자들이 드라마 영화 보고 마음도 안 좋고 삶에 대한 의지도 꺾인다라고 해서 한동안 막 그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약간 조금 죽음을 좀 이렇게 돌려서 간접적으로 처리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씬 넘버 169번 전원주택의 침실이고요. 침실 가득 밝은 햇살이 들어오고 이니는 정철의 팔에 안겨 편안히 잠들어 있다. 근데 죽었다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철이 막 울고 있는 장면으로 끝났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좀 중이야기 좀 많았고요. 그쵸? 이제 뭐 이야기 같은 거는 충분히 파악이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진짜 그 영화의 끝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엄마의 약간 이런 말기 암, 투병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가족들의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제목이 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일까라고 한다면 일단 이 이별의 의미는 뭔지 알겠죠? 이니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아름답냐? 이 이니의 죽음의 과정에서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런 점에서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 영상이 짧지는 않아요. 그쵸? 하지만 열심히 복습하면서 못 적은 부분 있으면 꼭